역시 수업은 직접 얼굴 보면서 하는 수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집에서 혼자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아서 외로이 쓸쓸히 앉아서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수업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걔가 지쳐도 미안하다 해야 되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자, 일단 이렇게 다시 우리가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침 이제 새 다운 수동태를 나가는데, 이 수동태가 조금 그 어떤 공식에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영어의 문법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약간 뭐랄까 수학적이라 해야 되나? 이 지금 수동태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이라는 이 두 개가 굉장히 어떤 공식에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수학이 어려운 공식처럼 그런 게 아니라 기본 어떤 틀에 딱 맞춰가지고 그것만 변환하면 되는 문제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본인이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 되시는 분은 이 훌륭한 선생님이 훨씬 쉽게 가르쳐 드리죠. 그렇죠? 자, 일단 수동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내용을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할게요.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행동을 수동적인 삶을 살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수동적이란 말은 자기가 직접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남에 의하여 뭔가 그 자기가 일이 막 그 엄마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시켜진다거나 이런 것들 우리가 수동적이란 말을 쓰죠. 자, 그거의 반대말은 어떤 겁니까? 뭐 자발적 또는 능동적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씁니다. 자, 우리 이 수동이란 말도 그 단어와 관련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엄마가 시켰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 수동이라는 말은 문장에서 제일 먼저 쓰이는 주어라는 게 필요하죠. 이 주어가 여기 제일 주인이 되는데, 이 주어가 이 행동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대상에 의하여 주어가 이 행동을 당한다는 의미로 쓸 때 쓰기 때문에 그걸 수동태라고 쓴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 잠깐 얘기하고, 수동의 반대가 뭐냐? 그러면 뭐 능동적인 삶 또는 뭐 적극적인 자발적인 삶 이런 말을 얘기했는데, 자발이란 말은 스스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능동도 그것과 유사한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의 반대는 능동인데, 우리 영어 문법 책에서 역시 수동태의 반대말은 능동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능동태랑 수동태는요,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두 개로 이렇게 변환합니다. 변환. 변환이란 말은 능동태로 쓰인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쓴다거나, 또는 수동태로 만들어지는 문장을 반대로 능동태로 다시 변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직접 뭐 말을 하기보다는 아래 나와 있는 능동태랑 수동태란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우리 지금 책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볼까요? 행위를 하는 주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능동태, 행위를 받는 대상에 초점을 둘 때는 수동태. 어때요? 쉽나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사실은 이 말이.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행위를 하는 주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됐지만 주어예요, 주어. 주어를 말합니다. 주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건 주어가 이 행동을 직접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아래 문장을 볼게요. 자, 우리가 주어 동사 구별하는 건 여러분이 필수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watch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people이라는 게 주어입니다. 자, 이 내용 그대로 해석하시면 사람들은 CNN이라는 것을 봅니다. All over the world는 전 세계에서. 자, 그럼 아까 처음에 능동태라는 게 뭐였습니까? 행위라는 주체, 여기서는 그게 누굽니까? 바로 people입니다. 사람들이. 자, 이 그 행위를 직접 하다는 거, 여기 있는 watch라는 행위를 직접 하다는 겁니다. 보다라는 행위를. 어때요? 맞나요? 사람들은 보다라는 행위를 직접 하죠. 근데 보는 대상이 뭡니까? 여기서는 CNN이라는 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라는 문장에 쓰이는 주어라는 게 이 행동을 직접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문장에도 문장의 주어는 CNN입니다. 그죠? D 모양이 좀 특이하죠? 보시다시피 동사는 뭡니까? 동사는 is가 동사야. 그런데 선생님 뒤에 동사가 생긴 게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이거를 뭐라 부르죠?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수동태를 만드는 기본 형태인데, 중요한 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is watched라는 말은 뭐뭐
되어지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되어지다. 해석해볼까요? 뭐가? CNN이라는 점점처럼 people처럼 CNN이라는 이것은 직접 보나요? 아니죠. 뒤에 by가 나왔는데 by라는 것은 뜻이 무엇에 의해서, 제대로 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봐짐을 당한다. 그 말을 우리가 시청되다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럼 이때는 주어가 이 행위를 직접 할 수 없어요. 맞죠? 직접 하면 능동태입니다. 이때는 되어지다라는 이 행위를 누군가에 의해서, 그죠? 이 사람의, 이 행위자에 의해서 되어지다는 뜻을 쓰는 거. 바로 이게 수동태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잠깐 보시면 이 두 문장이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CNN을 전 세계에서 본다 그랬고, 두 번째는 CNN이 시청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에 의해 전 세계에서 두 개의 문장이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이죠. 그죠? 같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문장은요, 이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변환한 거고, 또 다시 말하면 이 수동태는 이렇게 능동태로 서로 변환될 수 있는, 한마디로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단지 이거를 능동과 수동으로 서로 뭘 하는 거야? 바로 변환을 한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능동태랑 수동태의 내용 중에 능동태는 수동태로 이렇게 변환을, 또는 수동태는 능동태로 변환한다는 그 말의 뜻은 여기처럼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을 그것과 뜻이 달라진, 긍정인데 부정으로 바뀐다는 뜻이 아니고 주체, 다시 말해 주어만 바꿔 써서 내용을 변환시키는 거, 이걸 바로 수동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잠깐 이걸 알아두시고 이어서 수업을 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능동태랑 수동태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자, 영어에서 우리 아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주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죠? 주어가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죠? 동사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본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동태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여기다 하나의 요소가 더 들어가야 돼요. 이 요소가 없으면 수동태는 아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목적어라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을 위에 거랑 잠깐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내가 너무 뭘 많이 적어놔서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을 볼게요. people이 주어죠. 그 다음에 보다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데 뭘 봅니까? 세상을 봅니까? 아니죠. 그 뒤에 있는 CNN이라는 뉴스를 봅니다. 그럼 보는 대상이니까 얘가 바로 목적어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세 가지의 그 뒤에 여기에 all of the 붙든가 말든가 난 관심 없습니다. 왜? 얘들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능동태, 수동태 만들 때 제일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수동태를 못 만들어요. 알겠죠? 그럼 이게 빠져 있는데 수동태 만들어져 있다.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혹시 이 중에 선생님, 모든 문장은 다 주어, 동사, 목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형식을 배우신 분들은 1형식이라는 게 우리가 주어랑 동사랑만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있어요. 또 2형식이라는 것은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식. 나머지 3, 4, 5형식 중에 이 3, 4, 5형식은 수동태를 만들 수 있지만 1, 2형식으로 된 문장은 수동태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험을 볼 때 못 만드는 문장을 수동태 만들어 놓고 이게 맞았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요번에 어디 학교더라? 내 기억이 안 나네. 어디 학교 학교에서 이제 방학이 길어지니까 어법 문제를 시험으로 풀어갖고 냈더라고. 첫 번째 문제가 그 수동태 문제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내가 그래서 보고 이거 답 뭐냐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한 대 뒤통수 맞았는데. 어쨌든 여자들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안 돼요. 여자들은. 자,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합니다. 영어에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능동태라고 부를게요. 아까 했던 이 위의 문장, 이게 능동태니까. 자,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1번.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던 바로 이 목적어를
문장 맨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맨 앞으로.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맨 앞에 갔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주어이지만 원래는 목적어가 바뀐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라느냐? 원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냥 귀찮으니까 원래 능동태의 맨 앞에 있던 주어 있죠? 얘를 맨 뒤로 보내겠습니다. 자, 맨 뒤로.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by라는 단어, 아까 나왔었죠? by의 뜻은 뭐라고? 뭐뭇에 의해 라는 이 by라는 형태를 쓰고, 이 주어는요, 이 by가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들어가는 형태가 주어 형태로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목적어 형태로만 들어갑니다. he 못 써요. him은 쓸 수 있어요. by him. 이 him이라는 게 목적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어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뭐였는데 이게 주어였는데 이렇게. 이게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은요. 3번은 어떻게 보면 수동태 꽃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바로 세 번째 해야 될 건 이 동사인데, 이 동사가 어떻게? 어차피 동사는 자리가 이동 못하죠. 주어 뒤에 써야 되니까. 하지만 모양, 그 위치는 이동을 못하지만 뭐가 바뀔까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반드시 수동태의 모양을 만드는 기본 공식, 비동사와 그리고 여기 쓰인 동사의 PP 형태로 바꿔주는 요거까지를 하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뭡니까?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물론 영어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뭐 다른 것들이 붙을 수 있어요. 그것들은 물론 이 by, 여기 보세요. by하고 목적어로 맨 뒤에 보낸다 했으니까 여기 뒤에 넣으면 되겠죠. 얘네는. 이거는 뭐 4번이라고 합시다. 나머지들. 이게 지금 만드는 기본 방식이에요. 자, 많이들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한 번만 정리해 주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목적어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가겠죠. 이게 지금 우리 수동태 만드는 가장 기본 형태죠. 그 다음 people이라는 이 주어는 나는 맨 뒤로 보냅니다. 그런데 선생님 다른데요? 분명히 선생님은 맨 뒤로 보낸다 그랬는데 그래요. 자, 맨 뒤로 보낸다 그랬는데 그럼 어디가 돼? 사실은 by people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중간에 들어갔어요. 선생님 영어 다시 배우셔야겠네. 자, 이렇게 물론 여기도 밑줄 쳐놓을게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두 번째 행동이죠. 아까 이게 목적어 주어라는 게 1번이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뭐 바로 watch라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꿉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능동태랑 수동태랑 다 많이 바뀌죠. 막 주어 위치도 바뀌는데 하나 절대 안 바뀌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제란 건 시제는 불변 바뀌지 않아요. 위에 문장이 watch가 현재형이면 얘를 수동태로 만들어도 현재형이 돼야 됩니다. 단 우리가 아래는 동사가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니까 여기 동사는 뭘로 결정하겠어요? 바로 얘로 결정하겠죠. 비동사로. 그래서 위에 문장이 현재형이면 비동사도 am, are, is라는 비동사 현재형 쓰셔야 돼요. 또 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어가 아까 치면 people일 땐 여러 명이었죠. people은 사람들이라는 대의를 가리키 여러 명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잔상이 남아있다면 뒤에는 are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people 보고 아니야. 지금 주어는 뭘로 바뀌었어요? CNN이라는 예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뒤에는 절대 are를 쓰면 안 됩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수동태 바꿀 때 여러분이 틀리는 제일 큰 문제점 중에 두 가지가 방금 말했던 거야. 왜? 비동사를 주어랑 아니 시제 일치를 못 시키는 거 하나. 비동사 앞에 능동태가 과거형이었는데 뒤에는 뜬금없는 현재형 써버린다던가 이런 거 하나.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많이 틀리는 게 분명히 처음에 능동태일 때 주어는 여기서 좀 people이야. 여러 명이야. 그런데 방금 수동태로 바꾸면서 주어가 CNN이라는 단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동사를 people을 다음에 쓰는 are를 써버리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을 일단 수동태를 만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야 이거 all over the world는 그냥 적어버려.
그런데 all over를 적었는데 선생님 다시 아까 선생님 지금 자꾸 선생님이 해놓은 실수를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by people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by people은 자 이게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people이 중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중간이 아니에요. 바로 뭐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 바로 다음에 쓸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맨 뒤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맨 뒤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자, 이 by 플러스 이 목적어란 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자, 일단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여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해석해보면 CNN은 청취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에 의해서라고 지금 일부러 강하게 얘기했죠. 여기 부분을 강조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야. 근데 만약에 이게 뒤로 가 있다면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CNN은 전 세계에서 청취되어집니다. 당연히 사람이 보는 거 아니겠어? 굳이 그 얘기를 해야 돼? 라는 것처럼 굳이 그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때 이럴 때는 뒤로 보냅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은 셰익스피어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그럼 이때는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졌는가 중요하면 반드시 by는 어디에 들어가겠어?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요. 중간에. 그런데 그냥 이 책은 말이야 100년 전에 만들어졌어. 누구한테 만들었는지 별로 그게 중요치 않아. 그런 경우는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맨 뒤로 왜 보내라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지은이가 아니기 때문에 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중간이든 앞에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룰은 맨 뒤로 보내자. 단 만들어진 문장에서 중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한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주로 쓰는 경우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래도 봐봅시다. Thousands of soldiers were killed. 일단 죽임을 당하는 거는 여기는 과거형이고 보다시피 수천 명의 사람들이니까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복수를 생각해서 보다시피 과거형을 비동사 were를 썼어요. 여기 해석 어떻게 돼? 이렇게 딱 칠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전쟁에서. 각각 누구한테 죽은지 알아요? 누가 죽였어요? 한 명 한 명. 모르죠. 이렇게 죽인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수동태를 쓰는 게 낫지. 그죠? 예를 들면 그들이 수천 명의 사람을 죽였다.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그들이 누구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전쟁통이라 잘 모르겠어. 어떻게 이런 경우처럼 행위자가 불분명하다는 말이야.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어. 그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도난당했어. 누구한테 도난당한 줄 알면 찾아갖고 왔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수동태를 써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일반인, 그냥 일반인. 그냥 일반인이 쓰는 거. 이런 거죠. 두 번째 거. 한스 크리스티네 안데르센은 자, 페리테일의 왕이라고 우리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에요. 안데르센. 여러분 이 사람의 동화 하나씩 다 봤겠죠? 이 사람을 페리테일의 왕이라고 불러. 누가 불러요? 그냥 우리 모두 일반적으로 사람들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굳이 여기에다가 by people이라고 안 써도 되는 거야. 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런 경우도 수동태를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건 철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철칙이란 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일단 수동태를 주로 쓰는 경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 자, 반면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겠죠. 수동태를 절대 쓰지 않는 경우가 더 중요해요. 갑시다! 수동태를 쓰지 않는 경우.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지만, 일단, 1형식, 그리고 2형식이라 했던 여기 이 두 개의 형식에 들어있는 문장은 수동태를 못 만듭니다. 이유는 왜? 얘네는 목적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수동태를 만들려면 목적어 주어로 가야 되는데 목적어 없으니까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자, 그게 바로 자동사라는 겁니다. 영어에서 자동사라는 것은 1형식과 2형식에 들어가는 동사를 자동사라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동사를 어떤 경우 자동사라 그러냐? 자동사라는 동사는요, 그 뒤에 목적어라는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동사를 자동사라고 합니다. 반면에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를 우리가 뭐라 부를까요? 이거는 타동사라 그럽니다. 타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사랑 타동사의 정의는 목적어가 뒤에 들어가면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동태는 목적어 없으면 안 되니까 자동사인 문장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라는 개념은 알되, 그럼 자동사 1형식, 2형식 쓰이는 동사가 뭐가 있죠? 자, 바로 이겁니다. 나타나다, appear, 또는 disappear, 사라지다. 이 appear가 나왔었어요. 고등부 문법 문제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뭐 it was appeared 써놓고 맞냐 틀리냐 뭐 그랬거든요. 말도 안 소리야. 그건 사라짐을 당했다. 그런 거 없어요. 자, 아예 쓸 수가 없어요. 또는 어떤 일이 발생하다는 happen. 이 happen과 occur는 같은 뜻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왜? 자동사니까 수동태 못 만들죠. 또 발생하다는 단어가 더 있어요. take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take place, 발생하다. 언뜻 들으면 take place 왠지 수동 될 것 같아요. 왜? take라는 단어는 타동사거든요. 하지만 take하고 place로 같이 딱 붙은 순간 얘는 발생하다, 일어나는 이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자동사로 바뀌어버려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제일 실수 많이 하겠죠. The story was, it was taken place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라고 뭐 모든 모든 그림들이 were disappear 왠지 말이 될 것 같아요. 사라짐을 당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모든 사진들은 다 사라졌었다라고 그냥 능동태형태로 쓰셔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자동사는 우리가 수동태 못 만든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타동사이지만 수동태 못 만드는 게 있어요. 일단 만들어 볼까요? have. 이때는 소유의 뜻이에요. 소유. 가지고 있다. 와, 그 비싼 럭셔리한 차는 나에 의하여 소유되어지고 말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두 번째, fit. 무엇과 꼭 맞다. 꼭 맞음을 당하다 라고 쓰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될 것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외워둬야겠죠. 자, 소유하다는 가지다는 뜻. 그 다음에 무엇과 알맞다, 꼭 맞다는 fit. 수트란 단어가, 선생님 수트는 저기 정장 아니에요? 정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과 잘 어울리다고 쓰는 이 수트도 수동태를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외에 resemble은 더 알죠. 너 엄마 닮았다. 그럼 나는 엄마 닮았어? 그럼 엄마에 의하여 나는 닮아짐을 당했어?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그건 진짜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는 이 중에서 예의 별표, 그 다음에 더 많이 쓰는 lack, 뭐뭐가 부족합니다라고 쓴 이 단어, 별표를 치는 건 사실은 조금 높은 문법에서는 이게 분명히 수동태로 실제 문제들이 나왔던 것들이에요. 얘는요, 수능에 아주 자주 출제됐었던 얘기고, 이거는 고1, 고2, 모의고사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자, 이러한 단어들은 일부의 소유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수동태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내용이고, 오늘 여기 뒤에 수동태까지 나갈 생각인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